자, 일단 좀 시드에 대한 운영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도대체 선물을 하려면 얼마의 시드를 가지고 해야 되냐? 라는 얘기가 나왔어. 일단은 한번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님 그거는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중에 안 되면 뭐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 네, 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에 대해서 일단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이 선물이라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하면 얼마의 시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자, 유지 증거금이랑 위탁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일단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레버리지 상품. 그렇죠. 우리가 한 틱 한 틱 다가가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크죠. 잠깐의 변동성이고 뭐 분봉 5분만 조금 힘주고 얘가 역추세로 넘어갔었을 때 사실상 손절도 크고 내가 지금 가진 시드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선물이라는 거를 좀 근본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냐면 원래는 지금 하루의 나스닥 변동성이 지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수의 일단 변동성 기본으로 지금 보시면 1%대에서 또 많게는 3, 4%까지 가는데 한 3%를 일단은 가장 큰 변동성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갑작스럽게 좀 말도 안 되는 충격 오면 5%뭐 이상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좀 힘 좀 주고 변동성 가져간다라고 하면 하루 변동성 3%로 보통 보는 거고요. 보통 1%대의 변동성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수 전체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한 종목, 개인이 한 종목을 우리가 주식으로 샀었을 때 1%에서 3% 변동성? 사실상 큰 변동성은 아니죠. 크게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 개별 주식이랑 대응을 해서 봤었을 때 나스닥의 하루 변동성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변동성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 나스닥을 대응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계약을 하려면 원래는 사실상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 시장을 대응을 할 때. 나스닥 기준으로. 한 계약의 금액 자체가 3억인 거예요. 그 주식 시장의 그 퍼센트로 지켜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계약을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3억을 가지고 단타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3억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동안 주식에서 나도 단타도 해봤고 좀 많이 해봤고 수익도 내봤고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대응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을 하락에도 대응을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고 진입 청산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일단 좀 많이 넘어오시죠. 오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 이상의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여기서. 원래는 여기 자리값 버텨야 되는 거고 당연한 하루의 움직임 변동성을 커버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3억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일단 그냥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3억의 시드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3억의 변동성이에요. 3억을 가지고 하나를 진입을 해서 3억의 금액만큼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 종목을. 그래서 그거의 변동성을 지켜보는 건데 3억의 1%는 얼마인가요?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1% 변동성에 300만 원의 시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선물이라는 본질은 뭐냐면 3억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3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레버리지를 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 계약을 하게 해줄게. 가 선물에 대한 대응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담보금으로 잡히는 거죠. 우리가 현물을 사는 게 아니고 선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차이인데 어떠한 지금 하나의 물건을 사서 우리가 일반적인 현물의 대표적인 게 그냥 주식이고 얘는 아무리 떨어져도 정말 상패가 당하지 않는 이상은 소멸하지 않는 존재죠. 99.99 빠져도 어쨌든 한 주는 내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증 이렇게 2천만 원에 2천만 원 정도로 한 계약이 가능하고 그 대신 유지증거금과 위탁증거금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증거금이 지금 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유지증거금은 증권사에서 얘는 마이너스 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변동성 1%에 300만 원인데 뭐 하루에 미쳐가지고 7% 떨어지면 2100만 원이라는 손실을 가져가는데 그거를 만약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고스란히 그 부분을 안고 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말로만 해서 100만 원인데 정말 많은 큰 금액을 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 단위가 억 단위, 몇십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2천만 원에 지금 한 계약을 하는데 최소 여기서 10%에서 15% 정도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액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85%에서 90%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진콜이다 뭐 이런 개념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1,800만 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700만 원, 1,600만 원으로 내가 한 계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하루 지금 1% 잘못 들고 있으면 300만 원 충분히 납폭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돈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거기서는 강제 청산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일단 선물에 대한 기초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금액서부터는 증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오죠. 네, 고객님 이제 아침 9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알아요. 먼저 문자를 줘요. 문자를 줘서 지금 일단 최소 유지증거금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 1,800만 원 유지증거금인데 지금 1,700만 원이면 아침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만 원을 더 넣으시오. 안 그러면 4시에 강제 청산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채워놓지 않으면 전화가 오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4시 돼서 강제 청산이 당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지금 10%를 유지해서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뛰면서 뭐 원자재 가격 슈팅 그쵸 오일 뭐 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못 잡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어요. 그 하루 변동성이 잘못 가져갔었을 때 얘네가 청산을 보더라도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갚아야 돼요. 증권사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 대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3억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억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틱 한 틱 변동성이고 1%가 아닌 0.1% 변동성만 하더라도 우리가 30만 원의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지금 선물 시장이 그냥 막연히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3억으로 일단은 가지고 하는 원래의 데이 트레이딩인데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주문 대비인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2천만 원, 3억 뭐 이런 돈이 있어야 이거를 대응을 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건 또 아니죠. 일단은 그쵸, 하루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1%, 3%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하루 이틀의 추세를 보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시드가 커야 돼요.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 관점을 잡거나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루 아니면 몇 시간의 추세를 보면서 밀려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드가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안 좋은 소리만 조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회가 왔을 때도 그 어떤 거보다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선물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스마트님.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주문 대리인 통해서는 지금 쓰시는 거에 따라서 뭐 200, 500, 뭐 그 이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틱당 얘네가 변동성이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틱당 가격이 얼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0.25 움직일 때마다 5달러의 움직임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은 조금 진입을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1차적으로 드렸던 자리값 290에 손절가 270짜리값 잡아두시고 290 진입에 270 손절가 생각해서 지금 시장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교육은 계속 가져갈게요.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파님.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쓰시는 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긴 한데, 어쨌든 사실상 나스닥 이제 조금 보시고, 스마트님도 그렇고 지금 모두 새로 참여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좀 많이 계시는데, 사실상 그쵸, 1% 변동성 정말 얘가 힘주면 5분만 해도 보여주죠. 그래서 내 시드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드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일단은 매매에 대한 관점을 좀 세워 드릴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봤을 때 200 수준은 일단은 제 관점이에요. 200이라고 지금 대응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200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터질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 번에 터질 각오도 생각하고 200을 대응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200도 이제 개인마다 차이도 크고 큰 금액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200으로 일단은 스타트를 보시려면 그래도 모투 연습을 저는 좀 충분히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으로 가져가시려면 모투 연습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모투 연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 자, 200시드일 때예요. 자, 200시드일 때는 모투 연습을 가져갔을 때 최소 승률 80%, 한계약 기준.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자, 200시드일 때는 80% 승률로 한계약으로 모투에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에라디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0시드로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는 애초부터 물타기랑 지금 불타기 이거는 지금 배제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저 한계약으로 지금 보실 때. 그리고 한계약 기준으로 최소 저는 그래도 30틱 이상, 손절도 그렇고 익절도 그렇고 30틱 이상, 30틱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0틱을 거의 최소로 잡고 보시는데, 일단은 내가 5틱 먹었다고 이거를 승률로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방향성, 그리고 일단 매수세 어느 정도 본다라는 기준은 제 기준으로도 원래 저는 매매를 할 때
저는 40틱도 안 봐요. 기본적으로 80틱 보죠. 최소. 나사 기준으로는 80틱 봐요. 최소. 정말 대응할 때. 아니면 뭐 60틱 볼 때도 있고. 40틱 볼 바에는 저는 본절 가져가죠. 거의. 추세 보고. 본절 아니면 손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리딩이고 제가 여태까지 맞춰놨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를 하셨을 때 기준이에요. 200시드 기준으로 일단 한 계약 기준으로는 최소 30틱 이상의 청산과 손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80% 승률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으로 했었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이면 그냥 1분, 5분만 해도 터집니다. 200시드는. 자, 요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달성하고 나서 이제 리딩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1차 청산 본절 자리값 이런 부분들을 체결을 해서 보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최소 시드를 가지고 리딩을, 저도 200시드를 가지고 리딩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그러면 금방 본절나고 내가 최소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손실 금액이 하루에 100만 원씩만 하더라도 두 번 손절이면 끝나잖아요. 200시드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200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40틱에서 60틱 내외로 손절은 맥시멈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죠? 맥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맥스예요. 맥스. 자, 40에서 60틱인 거고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상 200시드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용을 하셨을 때 정말 내가 실투를 하고 싶고 200시드로 정말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라고 하면 연습을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습을 하시고, 정말 안 되면 마이크로로 일단은 도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마이크로가 뭐냐? 자, 증권사에서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죠. 나스닥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2천만 원이 필요했던 게 200만 원만 가져도 되는 거고, 한 계약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 틱 변동성 가질 때마다 원래는 5달러였으면 얘는 0.5달러. 그래서 한 틱 변동성마다 500원인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연습을 처음에 가져가신다고 하면 마이크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은. 왜냐면 이게 이제 시드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0.98에 지금 지수순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50회, 그러니까 2% 손절을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50번 반복해야 내 시드의 절반이 날아가요. 평균적으로. 이 0.98이 뭐냐? 내가 내 지금 시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시드 전체에서 2%를 손절을 가지고 연속으로 50번의 손절을 봐야 내 시드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 시장이라는 거를 아시겠지만 50번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200이라는 시대에서 지금 2%라고 하면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가져가야 이게 사실상 가장 내 시대에 맞는 운영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한 번에 녹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200이라고 하면 2% 하면 4만 원이죠.
그럼 이제 196만 원이 됐어요. 그럼 196만 원에 대한 시드로 봤었을 때 또 2%면 4만 원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절가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개념으로 이제 50회에 반복을 했었을 때 한 절반 정도 시드가 남아 있다. 이게 사실상 가장 내 시드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지금 딱 적당하냐라고 했었을 때 제 관점으로 지금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던 상관없이 사실상 그래도 개인적인 관점으로 따라 봤을 때는 1,000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최소 따진다라고 하면. 근데 뭐 1,000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훨씬 더 이제 작은 시드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0시드를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관점 가장 중요한 거는 모투 연습으로 이 관점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초교육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진입자리가 가장 좋고 짧은 손절가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타이밍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손절가 짧게 치고 그냥 마무리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루 손절가 뭐 맥시멈 3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뭐 1,000불, 2,000불, 뭐 3,000불을 먹더라도 그냥 거기서 매매 중지하셔야 돼요. 이전에 일단은 손실을 그만큼 가져가셨으면. 시드가 작을수록 원칙을 지키면서 시드를 불려가야 되겠죠. 어쨌든 시드를 불린다는 것 자체가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넘어가줘야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2%면 2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40틱 손절, 60 손절이면 1,500 정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제가 그래도 가져가는 최소 단위의 손절로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그나마 운용을 할 수 있는 시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제가 연속 50번 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왜냐면 그래서 제가 원칙도 드리고 최대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저도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손절가를 그래도 웬만큼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15% 정도 가져가는 거고 그래도 15% 20% 그게 이제 40틱에서 80틱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틱에서 80틱. 그럼 그거보다 일단 조금 덜 잡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터지더라도 내가 시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동성에 당해서 깨지더라도 그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승률 80%한 계약에서 이거를 달성한 뒤에 저랑 맞춰서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실투를 가져가셨을 때. 이해되시죠? 이미 나는 승률을 보고 나서 나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내 관점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문가 관점이랑 했었을 때 같이 맞춰서 비슷하고 내가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응을 맞춰 나갔을 때 저를 잘 활용을 하시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드가 적을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섬세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500시드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응에 대한 관점이겠죠. 50번 연속으로 터지는 게 내 시드에 반토막이 나는 건데 그 관점으로 지금 지켜봤었을 때 이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50번 연속 터지는 거는. 그 내 승률 자체가 어쨌든 50%를 넘기는 상황에서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이 관점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200시드든 500시드든 기준으로 내가 그러면 최대한 초반에 안정적으로 가져갔었을 때 1500시드를 맞추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소 1500시드를 맞추는 관점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시드가 작으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루 지금 조금 변동성 보고 사실상 추세 더 지켜보시죠. 관점 더 길게 가져가시죠 라고 했었을 때는 버티는 자리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어쩔 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그쵸? 한 진입자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버텨줄 수 있는 분들 한해서 보는 거고, 그 전에 청산 보실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다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시드의 2%대 손절이 지금 제가 가져가는 손절대랑 가장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근데 200시드로 가지고 하시더라도 15%, 20% 자체면 지금 일단은 20만원, 30만원에서 40만원대 손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져갈 수는 있겠죠. 도전은 한번 해보시고 가져가시는데, 어쨌든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이 정도는 견디셔야 선물을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200, 그리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실투에 대한 진입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홀딩입니다. 카파님. 지금 카파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카파님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계속 지금 새로 보신 분들 뭐 카파님 뭐 수익 하루에 어마어마하시고 뭐 계속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카파님도 하루에 손절 보면 1000만원씩 손절 보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내가 10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면 항상 그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0만원 손절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털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시장을 계속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주변에서 선물 대행은 너무 도박성이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뭐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시장을 분석을 하고 단기 대응을 하고 이만큼까지 생각을 하고 자리값을 생각을 하고 그만큼 공부를 해서 하고도 그 얘기가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90%, 95%의 분들이 일단은 넣는 거죠. 한 개씩 넣어보고 모투 때 경험으로 해가지고 한 개씩 넣어보고 이제 하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200도 터져보고 처음에 200 넣고 해봤는데 터지고 500도 넣어보고 터지고 이러다가 뭐 1000만원, 2000만원도 더 넣어보고 했었을 때 이게 본전 심리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뭐 도박을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요. 뭐 그쵸,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뭐 고스톱을 치든 뭐 포커를 치든 하더라도 본전 심리가 세게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여기 시장도 똑같습니다. 본전 심리가 굉장히 커요. 사람이. 최소 본전은 봐야지. 그러니까 200을 잃었으면 하루에 내가 원래도 대응을 하는 내 원칙이 있는데 내 원칙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먹을 자리밖에 안 나와요. 그쵸? 내 원칙으로는 30만원짜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내가 오늘 200을 손절을 봤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자리는 꼭 230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쵸? 200이나 230을.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시장 대응에서 가장 크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질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게 최소 지금 200시드에 대한 설명으로 봤었을 때 80%의 지금 승률로 한 계약으로 일단은 가져가는 연습부터 해주셔야 돼요. 주식은 더 하죠, 장민수님. 주식은 그냥 워렌 버핏이 그랬어. 그쵸? 존버 10년. 1법칙 절대 잃지 마라. 그쵸? 다음 법칙은 뭔가요? 1법칙을 잊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셔가지고, 그쵸? 한도 끝도 없이, 나락간 종목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최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1년 이상 대응하신 분들은, 손절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로 일단 답도 없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매매 원칙부터 지금 일단은 좀 세워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고, 제가 매일 이 시간대 1시간씩 일단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커리큘럼이 다 있죠.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눈 감고도 하죠. 기초부터 심화까지 커리큘럼 얼마를 했나요? 매일 했죠. 매일 1시간씩 한 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차라리 저는 교육만 하라고 하면 더 좋아요. 리딩보다 쉬운 게 교육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리값 찾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랑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보다도 당연히 뭐 교육을 띠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시황 부분부터 교육을 가져가라고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딩이 힘들죠. 그만큼 뭐가 됐든 뭐 교육이 완벽하게 됐든 어쨌든 시장 대응은 항상 힘들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어디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 관점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관점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여기 시장에서 리딩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가져왔던 쌓였던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시드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쨌든 최소 30틱에 대한 수익과 손절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이어갔었을 때 왜냐면 이거를 좀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5틱, 6틱 먹고 나서 이거를 승률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뭐 본절인데 뭐 5틱, 6틱 갖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본장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소 30틱 이상의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들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자, 시드에 대한 부분들은 자, 이거를 이제 모토로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부분들은 다시금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일단 기초교육은 일단은 마디값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코인, 주식, 선물 할 것 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관점들 다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볼린저 밴드예요. 그쵸? 지금 일단은 볼린저 밴드고 차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차트 굉장히 단순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 하나 넣어놨고요. 5일선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끝입니다. 차트가. 정말 간단하죠.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RSI 하나 정도 지금 넣어놨고요. 자, 여기서 있는 걸로 다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일단은 내가 이 선물 시장을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 선물을 해보셨고 모토도 연습해보셨고 가져갔을 텐데 어쨌든 매수냐 매도냐 두 가지 싸움인 거죠. 어쨌든 매수냐 매도냐. 근데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50%라는 확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50% 확률로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바카라 같은 거죠. 바카라. 근데 바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50% 확률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일단은 좀 공포를 드리면서 일단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맞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사실상 쉽게 대응을 하는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일단은 익히고 가면 거기서부터는 수익을 무제한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이 시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50대 50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홀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쵸 동전을 손바닥을 펴서 홀이냐 짝이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50대 50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즉 시드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물타기 불타기도 존재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하나 갖고 지금 내가 대응하는 시간대에서 위아래 변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변동성 폭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어쩔 때는 위아래가 30 정도가 되는 거고요. 30포인트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00포인트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흔드는 장세만 보더라도. 그러면 얘는 변동성인 거고 변동성을 깨고 언젠가는 추세를 주겠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하루 내가 버틸 수 있는
내 시드와 지금 연결해 봤을 때 보통은 이 구간대에서 그냥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의 손절을 가져가더라도.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로 봤는데 하락을 했어. 내가 손절이 났어. 매도로 봤는데 매수로 봤는데 상승을 가서 수익을 잘 가져갔어. 여기서가 사실상 이 두 관점만 나온다라고 하면 50대 5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관점 때문에 절대 50%의 확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변동성, 흐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향이 맞는데 나는 오늘 매수가 분명히 보여서 시장 대응을 가져가는데 맞는데 그냥 나는 계속 들어갈 때마다 내가 손절가 가져간 거 터치하고 올리고 이런 시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절대. 시장 대응하실 때.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부터 그러면 기출부터 일단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만 그래도 생각해 볼게요. 자, 기초교육이죠, 이제는. 자, 기초교육입니다. 자, 근데 시장을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저 역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대응을 하려면 한 자리에서 그 관점이 모두 맞는 자리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분석을 끝나고 나서는 단순하게 풀이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자, 볼린저 밴드를 안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중심에 대한 가격대가 21선이에요. 그렇죠. 이평선은 적어도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평선에서 21선은 일봉상 가장 중요한 관점을 해석하고 넘어가죠. 이평선에 대한 내용을 일단 좀 다시금 좀 천천히 가져갈 텐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가져가고 싶은 내용 자체는 뭐냐면 얘가 일단은 가장 기준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든 차트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켜봤었을 때 가장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1선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선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선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21선을 꼽을 것 같아요. 뭐가 되든. 자, 그러면 얘는 분봉이든 일봉이든 대응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심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중심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100% 자리값은 아닌데 우리는 매수냐 매도냐에 따른 관점에서 하락을 할 건지 상승을 할 건지에 대한 관점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일단은 개인 매매 하셨을 때 일단 이 원칙은 좀 지켜주세요. 어느 정도. 적어도 중심가 위에서는 웬만해서는 매수 자리값을 노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가 아래에서 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대응을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중심값 지금 현재 자리값 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적인 매수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과거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중심값 아래로 떨어지는 이 시점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매수 대응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처참하죠. 흐름 자체가. 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횡보 자리값 가져가면 바로 밴드 저점 터치하고 나서 반등 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지수라는 걸 대응을 하고 지금 최근에 선물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 자리 한 방향성으로 굉장히 크게 밀어주죠. 시장 흐름 자체가. 그러면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하면 무조건 성공인가요? 라고 하셨을 때 그쵸, 여기서 해서 여기서 이제 중심가 올라탔으니까 여기서 매수 받다가 윗꼬리 잡히고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값도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그렇고 중심가 위에서 대응을 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어. 이렇게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도 생겨요. 근데 일단 큰 그림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큰 그림 추세로 봤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매도에 대한 대응 자리 이거를 과거 차트로 일단은 많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캔들이라는 건 시간대 가격대 움직임이기 때문에 과거 차트에서 정말 중심값 위에서 대응을 했었을 때 모든 자리를 한번 놓고 나서 한 100개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승률이 얼마가 나올 건가.
따져보시면 나오겠죠. 이 데이터는 먼저 가져가시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점이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그쵸? 아마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도 보셨을 거고요.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 그리고 선물은 생소한데 주식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나 이런 자리값들 뭐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기준이 거의 다 21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매수를 보더라도 중심값 깨고 넘어가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손절을 보라는 거죠. 매도 자리값이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고 내가 지금 매도를 잘 들어가서 수익이 나왔어도 불구하고 다시금 중심값 안착하고 넘어가면 매도에 대한 관점이 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을 어디서 봐야 돼야 좋은가요? 손절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끊고 가는 게 좋은가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상적인 손절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도를 봤는데 여기서 일단 잘 가져갔죠. 그러니까 뭐 여기 수익에서 끊어서도 되는데 더 보다가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컷을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이 자리 값에서는 끊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입에 대해 진입과 그 다음에 내가 익절을 끌고 갔어도 여기서는 끊어줘야 되고 손절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구간대에서 끊어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본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손실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 고점에서 들어갔으면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는 수익이겠죠. 수수꽃다리님. 매도로 봤는데.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지금 관점은 뭐냐면 간단하게 오늘은 기초부터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매매를 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이렇게는 보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면 이런 거도 있겠죠. 매도. 그래,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매도. 가져갔다가는 크게 다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매도 봤는데 분명히 중심선 아래에서 매도 보라고 했는데 칼리가 매도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다가 된통 당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추천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중심값 부근에서 매매를 진행하자가 일단 오늘자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이해되시죠? 중심값 부근에서 내가 대응을 이어가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 부근대에서 뭐 매도를 봤어도 중심값 넘어가고 안착하는 자리값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게 느껴지겠죠. 여기서 매도 봤는데 손절을 여기서 치는 거랑 이 변동성을 지금 느끼는 거랑 여기서 지금 매도로 바라봤는데 여기서 끊기는 이 손절 포인트 범위랑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통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리고 보통 마디선으로 원래 스타트를 가져가죠. 근데 정말 조금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조금 그 부분만 가져가니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매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드가 작고 내가 방향성을 읽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 대응 포지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심값에서 뭐 허들 넘고 장난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막 생기죠. 여기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뭐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 연속 손절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한번 밀기 시작하고 내가 매도로 잘 가져가고 넘어갔었을 때 정말 추세가 무한정으로 끊길 수가 있어요. 짧은 손절 10포인트로 내가 손절을 10번 바라보더라도 내가 100포인트 한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원칙 지키면서 가져갔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노리려고 하는 거죠. 시장 대응했었을 때. 자, 그러면 막연히 그럼 진입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보는 게 좋은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조금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접목을 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가져갔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는 쌓이실 거예요. 개인 매매로 모투로 연습해 보시면서 80%의 승률을 좀 도전을 해 보셨을 때 자리값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하루 관점은 일단 중심값 위에서는 매수 관점, 아래에서는 일단 좀 매도 관점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유리하구나. 그럼 그 유리한 자리값도 중심값 부근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 가 1순위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일단은 여기까지 딱 설명드리면 오늘 일단은 기초는 조금 가져갈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본부장님이 뭐 그 책 써준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좀 정리해서 제가 그냥 따로 드릴 거예요. 음, 책이 아니고요. 제가 따로 이 부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요거 정리해서 일단 영상은 계속 저장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좀 텍스트나 이미지로 해가지고 좀 예시나 이런 부분들 좀 살려서 한번 좀 기초랑 심화를 한번 좀 정리할 생각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쪼개서 좀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중심값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중심값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고 이 중심선이라는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세요. 이거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은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21선의 기울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얘의 기울기가 우하향이면 매도세가 나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모르신 분들은 지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우상향이면 매수세인 거고 얘가 우하향이면 매도세인데 이 기울기의 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력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고 얘의 저항이나 힘 자체는 훨씬 더 크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매 관점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저점에서 자, 과거 차트를 보고 또 나중에 실전에선 또 달라요. 그쵸? 실전 움직임에서 봤을 때 또 힘들어요.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원근복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실전이 좀 다른데 그래도 과거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얘가 그쵸? 여기서 제가 일단 지난 시간이었었는데 굳이 매수로 대응 추가적으로 안 가져갔었죠. 시장 전체적인 아무리 뷰 자체가 매수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도 결국엔 폭락장을 가져갔었는데 금요일날 엇박자로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일단 강한 중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가져갔어요. 그러다 뭐 다시금 상승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강한 매도세로 흐름 자체를 꺾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중심값의 기울기는 보시는 것 따라서 다를 텐데 그쵸, 이렇게 매수세가 올라오면 당연히 얘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다가 이런 매도세 나오면 다시금 꺾이게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 자리값에서는 지금 좋은 대응 자리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매도로 좀 꺾였구나, 힘 자체가 매수세는 일단 다 꺾였구나 정도가 지금 이 캔들로 봤었을 때 흐름인 거죠, 우측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일단은 중심가 부분에서 최대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시드가 작을수록.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시장 흐름 보시면서 적어도 그래도 이제 중심가 부근까지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왔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중심가 밑에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바로 매수 대응을 하는 건 아니죠. 고고라이언님. 만약에 얘가 강하게 치면서 여기서 마감을 봤다라고 하면 매수 대응을 가져갔어도 괜찮았겠죠. 차이를 아시나요? 중심값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매도가 유리라는 생각으로 일단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약간 애매해. 그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캔들 더 봤었을 때 얘가 막 변동성이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엔 돌파 못 해줬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움직임 힘 자체를 이 분봉 안에서 일단 5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치진 못했어요. 돌파는 못 해줬죠. 중심값 강하게 차트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윗꼬리가 여기서 걸렸으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변동성에서 지금 바라봤었을 때, 아, 매도 관점으로 일단 한 자리는 봐도 괜찮구나. 일단은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 관점인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180의 대응을 봤었을 때, 만약에 180의 매도를 들어갔었을 때는 손절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가는 195나 200짜리 값이 손절가로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대응에 대한 관점이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180에 대한 자리값을 가져가고 손절가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한다는 관점을 먼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면서 관점을 바라봤었을 때 매도세가 좋아요. 그쵸? 매도세가 좋아졌고 내가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0주 청산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어쨌든 가져가시는 분들에 따른 지금 역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관점을 더 가져갔을 때 내 원칙이 5일선을 이탈하면 그 다음에 뭐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21선을 내가 기준으로 봤었으니까 21선 이탈할 때 청산해 보자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여기서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 관점을 더 가져갔었을 때. 근데 뭐 사실상 이 관점 중심가까지 5분 몽상 중심가까지 보긴 힘듭니다. 이 시장 자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처음에 대응을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더 기초랑 얘기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로키님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아직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내일 조금 더 한 시간 좀 꽉 채워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1번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그쵸? 중심선 21선 기준으로 그렇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 관점이고 일단 매수비 매도 이거는 과거 차트를 한번 계속 봐주세요. 그 다음에 관점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손절가도 나오는 거죠. 내가 위에서 매수를 대응을 했어도 중심값을 깨고 넘어가는 자리값에서는 그래도 손절을 가져가자. 얼마가 됐든 간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중심선의 기울기 얘가 우하향으로 강하게 더 받아줄수록 그 힘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힘을 보고 나서 중간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이런 중간 자리 값에서도 매도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는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모든 관점은 중심선의 기준으로 일단은 처음을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좀 많이 보시고 특히나 내 보유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21선 기준으로 일봉상 한번 보시면서 이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서 샀었을 때가 가장 좋았고 적어도 여기서는 손절을 쳤을 때가 가장 좋았던 자리값이었겠구나 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복습으로 일단 좀 바라봐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일단은 마디값, 추세선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가져갔던 내용들 천천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간이 지금 일단 본장 열리는 시간이고 리딩 시간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정리는 일단 가장 간단한 부분, 그래서 일단 대응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조금 더 관점 더 살릴 수 있는 기초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